기존의 비행체가 또 어떤 활주로가 짧은 거리 또는 항공모함 같은 데 이착륙을 하게 될 때 주 엔진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주 엔진 연소실이 있을지라도 앞에서 브레이크용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륙용으로 짧은 거리에서 빨리 이륙해서 또 다른 소형 연소실을 둬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뭐 이렇게 초공동 의뢰처럼 이렇게 주 연소실에서 추진과 별개로 약한 추진을 해서 공기 마찰, 공기를 갖다 쪼개면서 나가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비행체 앞에를 이런 식으로 어뢰 같은데도 어뢰나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나가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압력을 해소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할 때 원형식으로 약간 구형식으로 이렇게 비행체를 만들어서 초공동 어뢰처럼 일단 모든 비행체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주 연소실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아래나 이런 가변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연소실을 움직여 가지고 사선 분사를 해가지고 비행체 무게를 들어올려주고 소공공래처럼 이렇게 공기막을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 나를 갖다 이렇게 탁 이렇게 잡아당기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나 이런 압축 공기를 쓰는 방식도 괜찮아요. 압축 공기를 한 겹, 두 겹, 세 겹 빠는 방식도 괜찮아요. 이런 것을 싸가지고 초공면허처럼 공기를 헤쳐나간다는 거죠. 앞에 또는 밑에 이렇게 위로 자유롭게 이렇게 나서 이렇게 헤치면서 막을 형성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선 분사가 이렇게 기체의 무게를 들어올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력과 이렇게 어떤 양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변식으로 하되 프로펠러도 동일하게 사선으로 배치해서 동일하게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펠러를 밑에서 돌려주고 위에서 이렇게 쭉 뽑아 올려갖고 탁탁탁 해주고 막상 움직일 때는 싹 들어가고 수직 이착륙 끊어서 움직일 때 이 방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위그선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도 이런 비행체도 있을 수 있다. 드론 같은 데도 되고 그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공동 어뢰처럼 이렇게 쏘면서 가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뒤, 위, 아래, 좌우로 해서 이렇게 어떤 뭐냐면 터빈 구조가 아닌 제트 엔진 터빈 구조가 아닌 공기를 여러 군데서 각도를 틀리게 해서 빨아들이면 압이 세진다 그랬죠. 이 기술을 보통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송풍기 같은 것도 돼요. 송풍기도 여러 각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압이 세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면 압이 세진다. 여기다 공기 탱크를 달든지 아니면 그 통로가 약간 압축기 모양으로 돼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압축기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자동차 카브레터, 비행체, 배 이렇게 모든 부분에 기존의 카브레터에 압축기를 아예 달아가지고 하는 방식도 존재하거나 공기 탱크를 이렇게 여러 개 분산해서 해가지고 거기다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각 연소실이 앞, 뒤,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있을지라도 거기다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 같은 것이 오면 이렇게 딱 오면 이렇게 지금의 비행체는 이렇게 선회 방식이지만 이렇게 살짝만 피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아래로 살짝만 이렇게 피하는 이런 방식이 또 맞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소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제트 엔진 같은 경우, 이렇게 드론 같은 경우에도 작은 연소실을 둬가지고 움직이더라. 작은 연소실을 둬가지고 너 드론이 제트 엔진 뭐 이렇게 1000km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 방식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게 주의 연소실이 구형식이 되든 아니 그 기존의 비행체에서도 그러면 수직 이착륙할 때 작은 연소실을 밑에다가 둬가지고 그 작은 연소실을 그 수직 이착륙 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네. F-35나 보니까 30번 같은 이렇게 주 연소실을 갖다가 가변식으로 밑으로 돼가지고 올리는데요. 좀 많은 연비가 들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작은 연소실을 아예 그냥 둬가지고 하거나 프로펠러 방식으로 좀 이렇게 비행기차가 좀 드론 같은 건 좀 가벼우니까 밑에서 이렇게 동체 안에 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프로펠러에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도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사이즈가 틀려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죠. 선풍기, 환풍기 또는 배에서도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돌리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헬리콥터 같은 기술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체 아래에, 동체 위에 놓고 쭉 뽑아 올려가지고 타타타 수직이 착륙하거나 보조로 이 방식을 통해서 수직이 착륙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다. 인력 탑재가 이제 충분하면 구형식의 비행체를 만들어서 밑에다 작은 연소실을 넣어서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고, 아니면은 앞뒤 위 아래 좌우 이렇게 그 연소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선분사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가운데로 양력을 모으기 위해서 이게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는 이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선분사가 수직이 착륙, 땅을 태우지 않고 수직이 착륙한다는 것이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제트 엔진은 이렇게 터빈 구조로서 무겁고 그래요. 근데 이 방식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 탱크에 채우고 공기 압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연소실에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석유 방식이다. 석유 방식도 가능하고요. 저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에 분말을 갖고 다니면서 액상화, 증기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증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빙차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기로서 발전한 이렇게 원자력 발전이나 석유, 석탄, 가스, 화학 발전 이런 석유, 가스 발전에서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사용하시면 분말이나 증기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오케이. 이거를 두산 같은 데서도 하지 마세요. 이게 이게 보일러 탱크를 이렇게 모듈식으로 100개, 1000개 만들어 거기서 물을 끓여서 큰 보일러 탱크로 옮겨서 그걸로 전기 발전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 석유, 석탄, 가스 이런 이렇게 화력 발전할 때 기타 다른 연료도 돼요. 집안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난방을 한다. 그럴 때도 전기 주전자 방식, 전기로 해도 되고 가스로 태워도 돼요. 연료는 뭐가 되는데 보통 이제 전기로 간단하게 해서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2개, 3개, 5개 모듈을 만들어서 언오프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물 양만큼 이렇게 가동을 시킨다는 거죠. 이제 큰 탱크로 옮겨가지고 그것을 순환을 시킨 다음에, 아니면 그냥 그거 하나 모듈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또 도시가스가 있으니까 집안에 가스를 물 부어가지고 하면 연료도 싸요. 그래서 2개짜리다. 그럼 물량이 충분할 텐데요. 1개짜리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전기 주전자 이만한 거 2개 그것만 해도 이렇게 난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끓이는 데는 연료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끓였다 거기다 끓으면 그것도 연료가 적게 들잖아요. 그럼 그걸 일단 끓인 다음에 순환 펌프가 달려있는 물통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방을 난방하는, 이런 기존에 이제 난방에 있어서도 난방과 원수를 분리하자, 산방배업을 없애고 거기서 제일 고장 많이 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연료비가 적게 들 거다. 여름에는 이렇게 수도 직수관을 연결을 하든지 차가운 물을 부어서 냉방으로 돌리는, 그냥 가열하지 않고 냉방기로도 사용할 수 있대.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온수기다 또는 가스 온수기다 그러면 이렇게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통 세면실에서 쓰는데 거기다가도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1개짜리 2개짜리 해서 그것을 찬물과 섞어주는, 물과 이제 수돗물과 직수화 해가지고 섞어주거나 차가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주방 이렇게 그릇을 씻는다는 것이죠. 연료비가 엄청 적게 든다는 거죠. 전기 주전자 여러분들 가열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중국산 8,500원이던데 8,500만 원이던데 도매가로 하면 되게 싸겠죠. 전기비가 거의 안 들어요. 네, 그 방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어차피 보일러 돌릴 때는 이렇게 전기가 따로 더 들어요. 가스로 보통 하는데 따로. 그래서 그거를 전기 주전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가스로 데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 자체는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해서 전기 온수기 또 어떻게 가스 온수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작은 물통 단위로 이렇게 끓이면, 큰 물통 단위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작은 물통 단위로 가스든 뭐든 끓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 모두 2개짜리 3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전기로
거 끓이는 거, 하나는 가스로 끓이는 거, 다양하게 있겠죠. 연료가 뭐가 됐든 끓여서 작은 단위로 물을 나눠서 끓이면 빨리 끓인다는 거죠. 이런 가스 온수기, 전기 온수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수기에도 되겠네. 그렇죠. 정수기에서도 이게 작은 이렇게 이만 전기 온수기 방식 하나짜리, 두 개짜리 물을 보관하면 아무래도 세균이 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게 딱 끓여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거나 그러면 자판기에서도 가능하죠. 커피 자판기나 이런 자판기 이런 데서도 뭐 쓸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온도도 이렇게 적절한 정도로 지금 맞춰줄 수 있어요. 기존의 전기 주전자에서도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을 만들어서 적절한 온도를 딱 그 정도만 데우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전기 주전자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 전기 방식이다. 전기를 그만큼만 가열하고 시간을 그만큼만 가열하면 딱 그 온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꺼진다는 거죠. 이런 전기 주전자라면 전 세계 대박 힐트가 될 텐데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방식을 하고 그다음에 정수기 같은 데서도 필터 소자 방식이라고 있고 기타 뭐 다른 방식도 해도 돼요. 아주 이만한 냉방 차가운 얼음물을 만드는 이런 것을 하나, 모듈, 둘, 셋 금방 차갑게 만들죠. 그거를 차가운 물을 공급하거나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정수기가 되게 싸게 뜨거운 물과 찬물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주방 샤워할 때도 자기는 차가운 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차갑게 필터 소자 방식이든 차갑게만 하면 돼요.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내게 한 개,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차갑게 해서 차가운 물로 쓰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수기를 목적별 필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동그랗잖아요. 그걸 목적별 필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놔서 한꺼번에 내리자 이 얘기를 했더니 YTN의 정수장에서 그걸 똘똘 마르셔가지고 정수를 하던데 그거 제 기술인데 표면적을 넓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넓게 펼치는 걸 똘똘 마르면 그게 기술 침해 아닙니까? 공기 필터도 이렇게 만들자 그랬더니 삼성에서 이걸 쓰시던데요. 이거 쓰시지 마세요. 이건 해수 담수화 기술할 때도 해수 담수화 필터를 한꺼번에 목적별 필터를 겹쳐서 이렇게 아주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대용량의 물도 이렇게 담수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정수기를 만드시면 휴대용 정수기 이렇게 정수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해수와 담수화 기술할 때도 목적별 필터를 사각이다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별표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보통 사각으로 한다. 넓게 펼쳐가지고 그래서 5개짜리 이렇게 한꺼번에 물을 통과시키면 되게 빠르다. 휴대용 정수기도 되고 기존의 정수기에서 이 방식을 하시면 되게 싸게 정수를 할 수 있다. 필터 하나만 딱 교체하면 목적별 필터가 5개가 있다. 딱 교체하면 물이 이렇게 통과를 하죠. 한꺼번에 딱 정수되면서 나온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죠. 이게 넓게 표면적을 넓게 하니까 물량도 대량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해수 담수화 기술에서도 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태양 이런 것을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태양광을 통해서 이게 증기 발전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물을 끓여갖고 증기 발전할 때 화목난로가 아니라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 할 때도 음식을 끓일 때로 난방하기도 하고 난방 물 끓여갖고 난방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게 제 기술입니다. 뜨거운 공기 방식으로 공기를 공급하거나 난방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조명이다. 그럼 자동차 조명이다. 이렇게 가로등 조명이다. 오목한 홈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색깔까지도 집어넣으면 올록돌록하고 자연 색깔이 어울려서 환상적인 빛의 잔치를 별로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빛이 증폭되죠. 이게 빛이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넓게 펼치기도 하고 자동차 전조등이나 가로등이나 기타 조명 장치에 이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 UV 장치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런 데다가 오목건음을 받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서 빛을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증폭하거나 UV 장치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작은 볼록 렌즈를 여러 개를 모아서 한 큰 볼록 렌즈에 모으는 방식도 제가 얘기했는데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 하시다 UV 기술에서도 이걸 쓰지 마세요. UV 기술에서도 빛을
뭐 어떤 빛 사이즈를 대중소 빛 사이즈를 틀리게 이렇게 조사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빛을 증폭하는 레이저 식각 장치, 용접기, 레이저 가공 장치 또는 레이저 공격기에서 빛을 증폭할 때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하면 빛이 굉장히 증폭된다.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 렌즈를 작은 놈을 이용해서 빛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한 군데 큰데 이렇게 모아주는 이런 기술도 레이저 공격기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 기술이 이런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카메라 렌즈 같은 데도 이렇게 테두리 했다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증폭하거나 아니면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이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크로 렌즈에도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세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